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 이 정상회담은 이 가장 큰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 윤석열 정부가 한일 외교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015년도에 한일 간에 위안부 이 합의를 한 것을 실질적으로 파기를 시켜서 국가 간의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의해봐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걸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외교의 안보 경제 분야에서 지소미아를 무효화 조치를 했고 또 그것을 무효화를 정지한다 이렇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데 많은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이 배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해서 우리의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 사는 우리 국민인 제일 동포들이 한일 관계가 워낙 나빠졌으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한일 관계 좀 개선해달라. 우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이 민주당 그 민주연구소에서 그런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보고서가 실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 12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런 식으로 강경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일 간의 정상이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아예 만나질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동안 만나서 서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3년 가까이 양 정상이 만나지조차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일 정상화 셔틀 여거를 완전히 복원시켰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3월 달에 일본을 갔고 52일 만에 기시다 수상이 서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이제 셔틀 여거를 한다. 이런 걸 내외에 알렸습니다.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했습니다. 수출 규제 철폐를 해서 한일 경제협력이 강화되었고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등 다방면의 한일 협력 강화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경제단체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성과 아닙니까? 예, 큰 성과입니다. 큰 성과입니다. 우리 동포들도 대통령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입장이 정말 좋아져서 대통령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런 게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어제 우리 윤호중 의원님하고 기시다 수상을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협력을 해달라. 이러니까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수상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G8에 우리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본이 좀 협조를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도 막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WTO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유능한 인재지 않습니까? 네. 선거 결과는 대패를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해준 걸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짐으로 해서 우리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초래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나가고 있다. 매우 큰 진전이고 성과 아니겠습니까?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이랬다. 엄청난 국익 훼손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 동포들도 고통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용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비교를 해보면 국민들도 쉽게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가 정말 바른 방향이고 큰 성과가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그 일본 수상의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때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 일본 정부 하니까 뭐 안타깝다 이러는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김대중 오버치스는 그 내용 중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 정부의 입장을 개성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저는 총리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마음의 표현을 한 거는 총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 두 개가 같이 일본 있는 거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걸 개성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과를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제 말씀은 이제 본인의 입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하지는 않았다. 예, 그런 점을 우리 저 차관님께서 분명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바로 지난 정부에서 과거사 하나 때문에 집착해가지고 모든 국익을 다 포기했다.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판단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생각도 그 무슨 과거사를 다 무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국 관계를 이제 개선시키면서 과거사 포함해서 전반적인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